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에 2차 시험을 위해서 특허법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시켜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메가변리사에서 특허법을 강의하는 안혁 변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2차 시험이 조만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촬영하는 시점으로 한 5달도 안 남았어요. 144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144일 동안 어떠한 공부 방식으로 어떻게 2차 시험을 해 나가야 내가 7월 중순에 시험 끝나고 나와서 웃으면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23년 7월에 시행된 60회 변리사 시험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변리사로서 현재 필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60기 안혁 변리사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서울대학교 나왔고요. 60회 변리사 시험 합격했고요. 이제 메가변리사에서 특허법을 운 좋게 이제 되게 잘 풀려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나우 특허법률사무소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특허법 이제는 한 권으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는 보면 안 되는 1차 교재입니다. 1차 교재 하나 조서로 갖고 있고 이제 조만간 출간되는 2차 기본서인 쿠킹 특허법 인그리디언트라는 교재를 출간에 앞두고 있습니다. 왜 쿠킹 특허법인지는 조금 이따 이 답안지학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그런 시간 좀 이렇게 슬라이드 준비해 왔으니까 그때 왜 쿠킹 특허법인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커리큘럼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을 2회 이상 치신 분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득으로 합격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C 이상인 거죠. 이 NC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이 시도 조금 그러니까 제시라고 다시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 이상이신 분들은 2차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한 번씩 그 한 바퀴를 겪어보셨으니까. 저도 참고로 이제 기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득 들을 때는 조금 더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겠다, 내가 계획을 어떻게 짜야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섰는데 이제 이 2차 시험이 처음이신 분들 이제 올해 시행된 62회 1차 시험 치르셔가지고 이제 2차 시험 봐야 되는데 당장 내가 1차 시험 본 게 얼마 안 돼서 아직 정보가 좀 모자라다. 내가 분명히 1차 시험 합격해가지고 2차 시험 동차로 시험 치를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천천히 말씀드릴 거니까 그런 분들만 취사 선택해서 필요하시겠다 싶으시면 들으시고 제시 이상이신 분들, 기득 이상이신 분들은 여기는 과감하게 스킵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통상 학원가에서 뭐 이미 그 결제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동차이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기초 GS라는 강좌가 개설될 겁니다.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위에 뭐 박지원 변리사님, 최지원 변리사님, 곽준일 변리사님 해서 하이브리드 GS라는 거를 계획 중에 있다고 저도 들었고 저도 우연치 않게 이제 머리를 좀 써봐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이제 선배 변리사님들이랑 겹쳐가지고 절대 따라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네, 자 기초 GS라는 게 진행될 겁니다. 저희 학원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GS겠죠. 그리고 이제 기득 이상이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뭐 이제 들으실 일 없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특허법 좀 잘 알고 계신다 또는 이제 시간이 좀 비교적 동차 분들보다 많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뭐 이제 기본 이론 강의, 사례 강의 또는 이제 판례 강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기득 이상이신 분들은 이것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 동차이신 분들은 아마 기초 GS를 통해서 1차 시험과 다른 2차 시험을 처음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내디드실 텐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2차 시험을 GS라는 수업을 통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GS라는 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가기 전에 이제 수능을 볼 거 아니에요. 수능 보기 전에 모의고사라는 거 계속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 모의고사예요. 자, 이러면 안 되죠. 자, 이게 저도 이제 수학 공부를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적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S 대 모의고사 이퀄 자 2차 시험 대 수능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2차 시험을 앞두고 계속해서 144일 동안 모의고사를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1차 시험은 수능에서도 그러셨다시피 유사하게 객관식이었습니다. 객관식 공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거니까 1차 공부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었으리라 믿어요. 뭐 강의 듣고 문제 열심히 풀고 하다 보면 시험날 다가오는 거였는데 논술로 대학을 가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논술에 대한 경험이 무지한, 사실 저희가 해봤자 수리 논술이나 과학 논술이었겠죠. 어떤 주제를 갖고 논리적으로 글을 작성하고 이제 교수님들을 설득하는 그런 글쓰기는 저희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GS라는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득하는 글쓰기 방법을 배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통상 어느 학원을 가든 A형은 8회차로 구성이 되고 B형은 4회차로 구성이 됩니다. 뭐 이제 강사분들에 따라서 8회차 제공해 주시는 강사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게는 한 강사의 커리큘럼을 쭉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12회차 분량의 실전 GS를 풀고 7월 실전이라고 하면 안 되죠. 7월 이제 시험에 들어가시게 될 거고, 뭐 이제 하이브리드 GS 내지 기초 GS를 수강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기초 GS에서 통상 제 기억상에는 이제 1시간 분량으로, 저도 사실 들어본 적은 없어요, 기초 GS를. 왜냐면 저는 이제 메가변리사가 런칭을 하고 메가변리사에서만 수업을 들어가지고 2회 문제로 뭐 이제 곱하기 2 하면은 이제 1회분이죠. 그럼 이제 기초 GS 문제까지 하면 4회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총 16회분의 문제를 풀고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 중에서 개개인의 능력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한 강사만 듣는 거 좀 불안하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강사 것도 당연히 수강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기득 이상이면은 뭐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뭐 이제 뭐 새 강사 분량, 뭐 이제 예를 들어 새 강사 분량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몇 회쯤 분량 될까요? 48회분을 풀든 뭐 36회분을 풀든 개인의 능력과 체력과 따라서 기득 이상이신 분들은 이만큼을 풀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동차다라고 하면은 16회 내지 20회 정도의 분량을 풀고 들어가시리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많이 풀면 당연히 연습 많이 되는 거니까 좋은 거긴 하죠. 근데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개를 내가 진짜 이거를 완벽히 뭐 외워갈 정도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많이 풀어가지고 실전 감각을 키우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느 방법을 따라도 합격에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밑에 쪽에 속했어요. 많이 풀어서 이제 합격을 하자라는 그런 쪽이었는데, 위에처럼 그냥 한 강사의 그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가지고 그거를 완벽하게 자신의 걸로 체화시켜도 올해 시험에는 합격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감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강사님 거 완벽히 소화하는 것도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직 그래도 144일 남은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커리큘럼을 짜나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시험을 위해서 계획을 짜나가야 될지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전 GS A형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실전 GS A형이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초에 개강을 했고요. 그래서 25년 1월 31일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문제들 출제하고 있으며, 저희 시험 범위죠. 23년 8월에 시행된, 뭐 여러분들 이제 1차 치고 오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차를 안 치셨어도 기본 이론 강의 같은 거 수강하셨으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5배 된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5배라고 하자마자 뭐 말하는지 여러분들 캐치하셨으리라 믿고, 결론적으로 판례는 뭐 이제 7월에 시험 보니까 그 전까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일단 법 같은 경우는 저희 시험 범위와 똑같은 개정 법이 반영이 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또
당장 2월 전에 선고된 판례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실전이랑 되게 비슷한 유사한 문제들 출제해가지고 지금 조금 있으면 종강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거의 다 끝나게 됐고 여러분들이 아마 3월, 4월, 5월, 6월에 A형, 제 A형을 수강하시게 된다면은 2월에 찍은 자료를 아마 보시게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문제도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이 실전 GS A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냐면 뭐 여러분들 1차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월 31일까지 선고된 판례들 중에 뭐가 있을까 정도를 이제 확인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 이제 1차는 사실 OX 정어만 가리면 됐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까지 있었는지 공부해나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따라서 좀 판례를 깊숙하게 보겠다라는 느낌으로 정리된 보충 자료가 같이 제공이 될 겁니다. 또 보충 자료에 더해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나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전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혼자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또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나 암기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내용들을 보충 자료 밑에 강사 코멘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달아서 보충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 코멘트는 보충 자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A형 수강하시면은 8회차 분량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거기에 8회차 분량의 답안지와 8회차 분량의 보충 자료가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지금은 제가 전자칠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태블릿으로 문제랑 답안지만 볼 수 있도록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태블릿으로 직접 문제 같이 풀고 답안지 같이 읽으면서 목차 이런 식으로 짜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논리 구조 같은 거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왔고 남은 두 강좌도 이런 식으로 촬영할 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A형 내용 맞춰보고자 하고 3월에 이제 하이브리드 GS라고 해서 동차분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학원가에서는 기초 GS죠. 느낌의 강좌가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개강이 될 예정이고요. 뭐 이제 여기에서는 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저서인 뭐 쿠킹 특허법 으로 수강을 하셔도 되고 뭐 이제 다른 강사분들 거 뭐 이제 교재로 수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GS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다른 학원 혹시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은 저희가 학원 현강이 토요일, 일요일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초 GS라고 이름이 붙은 이 강좌도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 한정된 시간 안에 그 방대한 양의 특허법, 상표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내지는 민사소송법을 다뤄야 돼가지고 양은 엄청나게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되게 많은데 다 전달해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좀 이제 안타까움이 있었죠. 지금까지 기초 GS라는 강좌에서는. 근데 이제 메가벨리사의 특징이 온라인으로 뭔가 콘텐츠를 전달하는 데 좀 더 특화된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GS의 탈은 가져가되 평일에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껏 하실 대로 공부하실 거잖아요. 인강 들으시고 뭐 이제 교과서 회독하시고 이제는 암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긴 해야겠지만 이 평일 시간에 뭐 하냐? 뭐 이제 당장은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강의를 들으실 텐데 이거를 기본 이론 강의로 활용을 해서 이때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시고 주말에 모의고사 느낌으로 수강하시고 따라서 기본 이론 강의를 조금 더 자세히 할 수 있으면서도 기초 GS의 형식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강의를 하이브리드 GS라고 이름 붙여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3월에 개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좀 이제 타겟팅하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답안지 진짜로 한 번도 써보시지 않은 동차분들 또는 이제 30분들 정도 되시면은 뭐 저도 30를 해보진 않았지만 30 정도 되시면은 이제 자기만의 그 답안지의 스타일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 어떻게 답안지를 써야 되는지 느낌도 알고 시간 관리도 이제 어느 정도 되시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들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득 분들이신데 동차 때 조금 이제 공부 방향성을 잘못 잡으셨든지 아니면 공부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 몰라가지고 아직 자기만의 답안지 스타일이 정립되지 않으신 분들 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 강의에 사례 강의 내지 GS 또는
짧은 분량의 모의고사 강의가 더해진 형식의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GS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직접 여러분들 답안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뭔 잘 썼다, 뭔 잘못 썼다, 뭐 잘못 썼다라는 말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또는 이런 식으로 공부 방향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 최대한 친절하게 첨삭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그거 들은 내용으로 그 주말 내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강의 올라갈 거니까 그 모의고사 문제 확인하시면서 내가 배운 건 이런 내용이지만 뭐 현출해야 되는 거 써야 되는 건 이런 내용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느낌 잡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회의 기본 강의 그리고 1개의 하프 GS가 여기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이렇게 넓어지면 조금 불안정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4주간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제 욕심이긴 하지만 기본 이론 강의도 하면서 판례 강의도 하고 사례 GS를 통해서 사례도 같이 보는 그런 강의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전 GS B형입니다. 여러분들 실전 GS A형 거치고 하이브리드 GS 거치고 또는 이제 다른 강사님들 뭐 이제 기본 이론 강의, 사례 강의, 판례 강의 같은 거 거치고 이미 컨텐츠적으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너무 풍부하고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최종 저희 시험 7월에 시행이 되니까 7월 중순에 시행이 되니까 그 전에 앞서서 느낌을 잃지 않고자 이제 실전 GS B형 4회분 분량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5월 개강 예정이고 사실 뭐 이제 사정에 따라서 6월에 개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이제 탑10 판례가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탑10 판례 선고된 거, 뭐 선고된 거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이미 선고는 됐던 거니까 선정된 탑10 판례들을 반영한 문제들 출제해드릴 예정입니다. 뭐 근데 이제 탑10 판례라고 해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탑10 판례로 선정이 됐을 텐데 그렇게 시험에 뭐 빈출이 되는 느낌인지까지는 조금 이제 의문이신 분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다들 보는 내용이니까 반영된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문제들 한번 선정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이제 실전 GS A형에서는 25년 1월 31일까지 선고된 대법원 및 특허법 판례를 기준으로 뭐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 뭐 이제 5월 내지 6월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쯤은 사실 시험 범위에서 출제될 만한 내용들, 교수님들이 보실 만한 내용은 다 선고가 되었을 거기 때문에 상반기 선고된 판례를 모두 커버하는 문제와 답안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최신 판례 중요한 거 1차 다들 한 번씩 치르고 오셨고 그 다음에 2차도 N번 이상이신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최신 판례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선고된 이제 최신 판례들 내지 작년 하반기에 선고된 최신 판례들 중에서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것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B형 진행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보충 자료 역시 방금 이제 A형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강사 코멘트 달아가면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사실 되게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다 1회독을 할 수 있어야 좀 이제 합격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교과서를 사실 다 읽는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제 기억을 좀 되살펴 보면은 이제 학교 문이 아직 열리기 전에 일찍 갔는데 저는 쪼그려 앉아가지고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계속 페이지를 넘긴다는 느낌이었어요. 페이지 제목 읽고 나 이거 알아 패스, 나 이거 알아 패스, 나 이거 알아 패스 하다가 갑자기 이제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면 이제 멘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시험날 책 보자마자 페이지 제목 읽자마자 아는 거 패스, 아는 거 패스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되셔야 2차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씀 드리면서 근데 아직 동차분들 힘들 수도 있고 기득분들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험장에서도 보실 법한 내용들로 이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올해 풀 GS 중에 가장 마지막 GS일 거기 때문에 실전과 가장 유사한 느낌으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이제 찔리는 게 뭐냐면은 찔린다고 해야 될지 장담을 못 해야 될지라고 해야 되는 게 뭐 이제 기득 이상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60일에 출제 어떻게 됐는지. 뭐 이제 그리고 기득 이상이시니까 60회, 59회 기출문제들 풀어보셨겠죠? 경향성이 없는 게 경향성입니다. 강사 본인도 기출문제를 기초로 GS를 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의 향수들이 조금 묻어나는 문제들일 수밖에 없어요. 62회는
아, 이거 나올 것 같다 찍어드릴 수 있어도 이렇게 나온다라고는 찍지 못하는 게 이 시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창의력도 발휘하고 과거의 향수도 되뇌이실 수 있게끔 하는 문제들 선별해가지고, 선별한다는 거기보다 창작해가지고 이제 문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믿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말에 개강될 최종 정리 강의입니다. 최종 정리 강의, 중요성이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함께 1회독한다라는 데 취지를 두고 열릴 강의이고, A형이나 B형이 보통 최신 판례를 타겟팅 해가지고, 뭐 특히 최신 판례라고 해도 한 3개년 정도 최신 판례를 타겟팅해서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면은 최종 정리 강의에서는 그래도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5개년 최신 선고 판례를 총 정리한다라는 느낌으로 강의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서도 뭐 계속 이 내용은 보이는 것 같지만 시험장에서도 읽어보시면 좋을 법한 1회독할 수 있는 자료 이제 만들어서 제공해드릴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차 시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1차 시험까지는 동차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어떻게 대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1차 시험 붙은 것도 대단한 거예요. 말이 좋아서 3과목이지 사실은 8과목이잖아요. 그죠? 8과목을 골고루 잘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걔 중에는 법을 너무 잘해가지고 자연과학을 조금 이제 망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자연과학을 너무 잘해가지고 법 과목을 조금 놓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8과목을 골고루 잘 하셔가지고 1차 시험 좀 잘 봤다 같은 컷을 당연히 넘겼겠다라는 느낌의 지금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특허법 강사이니까 특허법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까지는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결론적으로 교수님들이 이걸 여쭤보시는 거예요. 너 특허법 좀 알아? 그냥 특허법 전반적인 내용 좀 이해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마인드에 넓고 얕은 특허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거 합격하시면은 그냥 바로 2차 시험 패스하시면은 바로 변리사 되시는 거예요. 물론 자격 요건이 조금 더 있긴 한데 그거는 별거 아니니까 2차 시험이 여러분들이 변리사가 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특허법을 좀 알아가 아니라 너 특허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를 묻는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합격 당연히 하실 거지만 합격하셔가지고 실무 나가셔가지고 보면은 내가 이런 걸 배웠었나 하는 순간들이 분명 오게 되어 있어요.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합격하면 되게 행복하니까요.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GS 쓰고 뭐 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어떤 발명을 마주쳤을 때 또는 어떤 침해 국면을 마주쳤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길러진 소양, 배양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로서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적정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특허법 전문가인지 자질을 검증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시험을 시작할 때 뭐 1차는 초반부에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수능이랑 비슷하게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객관식 시험처럼.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집 여러 번 풀면은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는 답안지 사진을 좀 하나 가져왔으면 좋을 법했는데, 답안지 이렇게 있고 문제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문제 이렇게 줄글로 막 뭐라고 써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자기 논리를 펼치시는 겁니다. 근데 논리를 펼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뭘 적긴 해야 되니까 암기는 해야 되겠죠. 참고로 그 조문은 드려요. 그 조문집이 약간 되게 성경, 그 교회 다녀보시는 분들 알겠는데 성경책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 되게 두께감이 좋습니다. 두께감이 좋은데 시험장에 가면 조문집은 드려요. 암기 뭘 해야 되냐? 판례는 안 드립니다. 또 뭐 이제 일부 시행령 같은 건 여러분들이 외워 가실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내가 이 답안지에 이제 페이지 수가 늘어서
20페이지 정도 분량을 채우셔야 되는데 뭐 조문만 다 발라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판례도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신경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뭐 이제 변형하지 않고 그 판례 원문 그대로 바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긴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구나라는 게 티가 나는 부분이니까 남들은 좀 이제 자기만의 언어로 변형해서 적고 뭐 어떻게 적고 중요한 거 뭐 빼먹고 적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원문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적으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다만 이게 중요한 거 맞는데 얘가 이제 얘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례 원문 그대로 발라 적는 것도 당연히 좋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본질은 문제랑 답안지니까 문제를 푸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읽고도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다음은 진보성과 관한 문제이다. 진보성 뭐 판례에 대해서 적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실관계를 준다던가 아니면 실제 판례에서 문제가 됐던 어떤 쟁점 같은 걸 준다든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관계를 캐치하셔서 눈에 익히신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게 진보성 문제겠구나를 떠올리시고 진보성 문제면은 어떤 게 문제가 되겠구나 주소 설정 잘 하셔가지고 답안지에 적으신 다음에 문제 해결도 사실 해결도 보통 저희는 사안 포섭이라고 얘기하죠. 사안 포섭도 판례대로 하면 너무 좋고 또는 여러분들의 논리가 있다면 논리대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이해해 보려고 하세요. 이해를 하면은 암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너무 똑같이 적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꿔 적어도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 판례를 알고 썼구나 모르고 썼구나가 티가 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이게다. 그 다음이 암기고 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된다. 왜 이런 게 문제가 됐었는지 그리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대법원 또는 특허법원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지 해결된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판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판례가 중요한 것도 맞아요. 판례가 중요한 것도 맞는데 판례가 없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논리가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이제 너무 깊숙이 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판례를 읽으면서 길러진 이해와 리걸 마인드를 바탕으로 여러분 논리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만의 어떤 로직 또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논리만 맞으면 또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으면 점수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물론 여기서 만약에 문제 자체가 판례 사실관계 그대로 출제한 거다라고 하면은 판례대로 푼 사람이 가장 고득점을 하겠죠. 근데 내가 뭐 사실 중요한 판례들은 여러분 GS를 통해서 다 배우실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치를 못했다라는 좀 이제 안 좋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는 여러분이 설득하는 글쓰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팁이라고 봐도 되고 또는 이제 조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남들이랑 똑같으면은 똑같은 점수밖에 못 받아요. 여러분들 남들과 차별해야 되는 자기만의 무기가 한 개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답안지 목차를 되게 잘 짜라든지 나는 답안지 목차는 못 짜지만 가독성이 되게 좋아라든지 나는 정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논점 정리와 사안 해결을 반복해.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가 길면 배점이 길면 여러분들도 되게 길게 적을 거란 말이죠. 길게 적다가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처음에 이런 걸 읽고 있었구나를 리마인드 시킬 수가 있어라는
자기만의 무기가 한 개 정도씩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이거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는 이미 자기만의 무기를 정착시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못 찾았으면은 지금부터 144일 동안 찾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개 정도는 차별화되는 자기만의 무기 또는 이게 차별화되는 게 뭐 답안지를 어떻게 적는지가 아니라 내가 이 판례 하나만큼은 남들보다 끝장나게 알고 있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특히 그게 최신 판례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 남들과 차별화되는 전략이 하나 있으면은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답안지 학이라고 이제 제가 뭐 라벨링을 달아놨는데 되뇌어 보자면은 이게 언제쯤이었냐고 하면은 제가 이제 60회로 합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23년 10월 25일에 합격 발표가 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 아니죠 내년이죠. 내년에 이렇게 되실 겁니다. 이제 24년 1월부터 1월 2일부터 연수원을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메가별리사랑 미팅은 11월쯤에 해가지고 메가별리사에서 특허법을 강의합시다라는 이제 제안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연수원에서 연락이 언제 오나 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나중에 나도 강사가 되면은 내 책이 하나 나와야 될 텐데 이름을 뭘로 지을까를 고민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먼저예요. 흑백 요리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네, 나중에 뭐 이제 여러분들 박지현 변리사님 테마 특허법 이런 것처럼 내 특허법 책 앞에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쿠킹으로 지어야겠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에 이런 말을 넣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이제 넣었을 거예요. 좀 오그라들 수도 있는데 답안지를 쓰는 건 요리와도 같아서라는 문구가 처음에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제 흑백 요리사가 되게 흥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 같다라고 사실 어찌 보면은 흑백 요리사가 선출원이죠. 절대 그 요리라는 타이틀을 제가 어떻게 베끼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쿠킹 특허법 제가 24년 1월 약 17일부터 생각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요리랑 같다고 생각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리고자 할게요. 뭐 요리에 처음은 당연히 이거 아니겠습니까? 재료를 준비하고 재료를 손질하는 게 요리의 처음 뭐 시작 또는 뭐 이제 발단 뭐 어떤 말이든 좋지만 처음과 같은 그런 것들은 재료를 준비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셰프라면 또는 내가 오늘의 요리사라면 내가 오늘 일요일이라면 약간 이런 고민부터 시작을 해보는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죠. 일요일이라면 오늘 앞에 있는 편의점 가가지고 짜장라면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떤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셰프라면은 아침 이른 새벽부터 이제 뭐 어느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오늘은 어떤 재료가 들어왔는지 재료를 선별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또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재료를 손질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본 이론 강의 수강 또는 기초 GS 수강 또는 하이브리드 GS 수강이 이런 단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답안지라는 요리를 수도 없이 만들게 될 건데 그 전에 앞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의 고객이라고 하면은 손님이라고 하면 당연히 교수님들이겠죠. 또는 채점자들일 거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기본 이론 강의, 뭐 기초 GS 강의, 하이브리드 강의 또는 뭐 사실 가장 근본적인 건 그거죠. 이 기본 이론 강의 수강하시는 거, 기초 GS 수강하시는 거, 하이브리드 GS 강의 수강하시는 거 다 기본서 회독하면서 내가 나중에 답안지에 적을 문구 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레시피가 필요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에 대응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시간이 좀 있으신 기득분들이거나 30 이상이신 분들은 사례 강의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고 또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 같은 것도 있죠. GS는 살짝 빼놓겠습니다. 사례 기출문제를 풀이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사례 문제를 풀이하든지 아니면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이미 기출된 GS를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준비하고 손질한 재료들 있죠. 얘네를 어떻게 요리할지 레시피를 공부하는 과정이 이 사례 강의, 기출문제 풀이 강의 또는 이미 작년, 재작년에 있던 GS 9에서 푸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취향 따라 난 짠 게 좋아 하면은 이제 뭐 후추를 뿌릴 수도 있고 소금을 뿌릴 수도 있고 또는 난 좀 단 게 좋아라고 하면 설탕을 뿌릴 수도 있고 하겠죠. 알룰로스를 뿌릴 수도 있고 취향 따라 넣는 조미료 판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서 회독만 해도 충분히 재료는 손질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킥을 제공하기 위해서 판례 강의 같은 거 수강하시면서 조금 더 문구를 추가하든지 어떤 논리를 점검하든지 라는 게 판례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앞으로 140일간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7월 중순에 맛있는 요리, 즉 합격하는 답안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리라는 어떤 과정에 빗대서 저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지를 설명드렸지만 이 과정과 다 대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서 회독하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내가 합격하는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 문구들을 손질해 나가고 나만의 문구, 뭐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문구 내지 더 좋은 목차 같은 거를 선별하는 과정이 기본서 회독 과정 내지 기본 이론 강의, 뭐 기초 GS 강의, 하이브리드 GS 강의 수강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똑같은 재료를 줘도 어떤 사람은 그 재료를 갖고 되게 맛없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재료를 갖고도 천상의 맛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 레시피, 조리 순서를 공부하는 게 사례 강의 또는 기출문제 풀이 강의 또는 여러분들 수강하신 GS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판례 강의는 특허법에서는 엄청나게 중요도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상표법은 좀 느낌이 다르요. 상표법은 이제 사실상 판례 강의가 좀 주였던 느낌이 제 기억상에는 있거든요. 근데 특허법은 사실 판례보다는 좀 이제 기본서 내지 G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 가시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 자기만의 차별화된 무기가 있으면 좋다. 그래서 좀 그런 무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판례 강의 같은 것도 수강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 갖고 합격하는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갈고 닦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게 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비단 지금 이 변리사 시험이 아니더라도 여러 번의 시험과 여러 번의 뭐 어떤 테스트 같은 것들이 많았겠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저도 그렇고 뭐 항상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만 안 남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후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보통 이제 뭐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100의 노력을 하면은 후회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사람이란 동물은 애초에 100의 노력을 못하니까 항상 마지막 순간에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후회를 할 거면은 그런 거예요. 나는 뭐 겉에서 봤을 때 또는 타인이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100의 노력을 한 거고 120 내지 130의 노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타인이 나를 봤을 때 130의 노력을 하는 건데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를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나는 80밖에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20만큼의 후회가 남는 거죠. 줄이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든 힘들게 공부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냥 여러분들 몸을 혹사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올해 25년 7월에 이틀 시험 보실 건데 양일간 시험 보실 건데 시험 끝나고 이제 선택 과목 다 풀고 나와가지고 와, 또 하기 싫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됐다라는 겁니다. 뭐 진짜로 아파가면서 하라는 말은 아닌데 아프시면서까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7월 중순쯤에 이제 연락 자주 못했던 친구들한테 연락도 한번 하면서 나 시험 끝났다. 얼굴 한번 보자. 뭐 이렇게 마음 편히 얘기하실 수 있도록 말씀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이번에 7월에 되게 웃으면서 시험장 나오신 다음에 10월 또는 11월에 이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올해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 맞춰보고자 합니다. 긴 시간이었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뭐 이런 답안지 하기라든지 2차 시험이라든지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참고로 왜 쿠킹 특허법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쿠킹 특허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잠깐 끝내기 전에 말씀드리면은 자 그래서 얘네가 그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제를 인그리디언트로 달았고요. 한글로 쓰면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레시피 사례집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조미료는 그래서 그 사례집을 레시피로 놓고 조미료는 이제 팔레집 부제를 스파이스 앤 스윗으로 묻히려고 했어요. 언젠가는 나오겠죠. 이 밑에 레시피나 스파이스 앤 스윗도 인그리디언트는 나올 예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140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으면 시간이고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짧진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많은 걸 바꿀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완주만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유념해 주시고 매주 주어진 과제 내지 GS 내지 뭐 기본서 회독 같은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면서 네. 많이 노력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뵐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까지 메가변리사에서 특허법을 강의하는 안혁 변리사였습니다. 오랜 기간, 긴 기간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